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 하락한 14,6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매도 대응이 날 것 같아요. 확실히 전일 차트에서 정확히 좀 드러난 만큼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도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로 조정 반등을 보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은 어떤 제스처가 필요해요. 확실하게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멘트 하나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시장이요. 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는, 일단은 지금 추세에 대한 채널 링 구성은 단순하게 매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단가는요, 14,680 레벨링 접근하면은 한 차례 매도 가능합니다. 14,680 레벨링 이 구간에서 보세요. 자, 손절 범위는 14,730 레벨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좀 진폭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 어떻게 보면은 이절은 저점 돌파예요. 저점 돌파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들 전일 잠시만 화면 좀 내릴게요. 자, 전일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간단하게 좀 얘기를 보죠. 예, 오늘 오전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얘기가 나왔죠. 네. 예, 저희 서울경제에서 미리 실시간으로 전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넘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얘기를 다 드렸었죠. 셧다운의 위기를 넘겼다, 고비를 넘겼다. 단데 증시는 왜 하락하냐?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입니다. 지금 셧다운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을 당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도래할 만큼 의회 업무 정지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업무 정지가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디폴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긴급한 자금만 받고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이룬 거죠. 긴급 자금만. 그게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그럼 12월 초까지에 대한 예산안만 합의를 본 겁니다.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전일 나왔던 내용이 약 두 달간 좀 시장이 안 좋겠구나라고 해서 타임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딱 얘기 드릴게요. 주식을 하시려면 11월 중순이 제일 낫습니다. 중순부터. 11월 중순. 다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왜냐? 그때 가면은 공화당도 합의를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화당도. 어쩔 수가 없어요. 디폴트에 빠지니까. 그죠?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일단 넘어간 상황, 그리고 어떤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데, 다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스닥 차트를 제가 조금 지금 기준을 삼는 게, 네. 사실 작년 9월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려요. 계속적으로 이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작년 9월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황은. 지금 근데 이슈가 더 크긴 해요. 그때는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소 약하지만은 그래도 조정이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유동성은 이때보다 더 크게 하락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가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 기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실업수당이 1차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1차가 종료되고 나서 합의를 그때까지 안 본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어떤 합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안 나온다면 실업수당 완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왜 하락하냐면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이제 상원과 하원에 대한 어떤 결정 합의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마찰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 한마디에 올라가요. 지금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라고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공화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입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금 어떤 구성이 안 나오죠. 그럼 매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만약 주말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펠로시 의원이 우리는 공화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안 그래요? 월요일날 반등 들어가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증시 상황은요, 단순히 여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합의가 막바지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11월 중순부터 시장 반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11월 중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부딪힐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범주는요, 여러분들 14,000 초반까지는 하락세를 기본적으로 쉽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 구간이에요. 자,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신세계 오래 시청하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거 너무 많이 보셨죠? 이 차트. 이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죠? 제가 이 구간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고점 레벨링이다. 위험 구간이다. 그죠?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억나는 게, 앵커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더 이상 이제 신고점 돌파를 말을 못 하겠다고. 네, 말씀하셨죠. 제가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거는 계속적으로 신고점이 갱신할 수밖에 없는 정치 여건입니다. 시장 여건입니다. 근데 이제 15,500 레벨링 들어와서 제가 더 이상 신고점이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단순히 상단에 있는 저항력이 너무 세게 버티는 상황에서 4분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인프라 정책 있죠, 여러분들. 예고가 됐었어요. 이미 9월 말에 1차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그죠? 예고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된 상황이에요. 그럼 4분기 지금부터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여러분들. 오늘 사실 저희 노란톡방에 좋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아주셨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좀 보는 눈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눈이 앞으로 번쩍 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눈이 뜰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정말 미증시가 무너지니까 국내 증시 타격이 심한 걸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증시를, 불안 요소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지, 어떻게 보면 페드에 대한 집단은 이 증시의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판단했던 게 상황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겠어요? 증시에 눈이 뜰려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막 삼성, S전자죠. 네, S전자 반도체 산업이 뭐 갑작스럽게 뭐 개발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와요. 코스피 오를까요? 저는 안 오른다 봅니다. 네, 요즘에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미증시에서 제일 집중할 거는 단순합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합의입니다. 의회에 대한 문제예요. 의회에 대한 문제. 이게 왜 영향을 끼칠까? 왜 영향을 끼칠까? 시장의 불안 요소거든요. 디폴트라는 건 불안 요소에 해당되고, 인프라 합의라는 건 국채의 금리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제 각종 언론 보고 여러분들 체크하는 게, 종가 때 확인한 게, 오늘 외국인이 얼마만큼 매도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나 알지 이럴 거예요. 오늘 개인들이 얼마를 샀고 외국인이 얼마를 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거 분석 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건 분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결과값에 대한 보고일 뿐이지. 그죠? 외국인 수급이 언제 빠질지, 언제 드러날지, 그거는 미증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린 선제적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2주, 3주 전에부터 의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발생했다는 건 이 선전포고 이제 가능성을 내비춘 상황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제 와갖고 발 동동 구리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게 좀 늦은 거죠, 상황이. 코스피는 앞으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예. 코스피 차트 한 번만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시장의 다수의 참여자들이 사실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반등은 하겠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반등은 하겠죠. 그죠? 하지만 큰 상승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앵커님께서 말. 이런 뷰는 안 나옵니다, 앞으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죠?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눈을. 유동성이 꺼지는 시기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랠리성으로 들어가요, 랠리성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건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정과 오히려 오늘 인버스 관련 상품이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오늘 달러 먼저 얘기를 드려야 돼갖고 그런 상품군에 눈을 뜨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금융도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가. 내가 산업군에 대해서 시장이 위험하다. 근데 내 종목군에 대해서는 섹터별로는 좀 안전할 것 같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릴 뿐이지 그런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중에 대한 금융 비중 있잖아요.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은 인버스로 비중을 쏠게 하면은 내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해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장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식은 오르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 금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 이 차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 차트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다 기억하셨나요? 이 차트 이거 10년, 이거 다음에 이 위기 오고 나서 다시 채권 매입 들어가면 이 차트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경험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이 경험을 기억하세요. 시장이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장기성 랠리로 들어가요. 그때는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주식이 먼저 선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탑니다. 이 차트를 기억하세요. 시장이 위기가 오고 나서 중앙은행에 대한 제스처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한 대응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은 또 옵니다. 지금 이런 장은 다시는 안 오겠지만 언젠간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수익이 크게 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작년에 이제 많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식에 참여하신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을 맛보기 때문에 참여가 는 거죠. 근데 그만큼 꺼질 때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많이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 눈치를 채시고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절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